네, 오늘은 로봇 얘기 잠깐 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아, 투자 핵심 포인트. 오늘 뭐 시장 움직임 때문인지 로봇 관련주들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2024년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로봇주로 조금 발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내년 우리가 유망 섹터 종목들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사업이죠. 일론 머스크의 사업 같은 경우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도 잘했지만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생각하면 내년에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잘했던 자율주행 전기차인데 이제는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 그다음 우주항공 스페이스X도 있고 보링이나 그다음에 뭐 뉴럴링크 이런 쪽은 일단은 좀 빼겠습니다. 조금 멀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사업들 굉장히 주목받는데, 내년은 우주항공,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저 개인적으로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시장만 해도 향후에 뭐 당장 1, 2년이 아니고 향후 몇십 년간 거의 4경원의 시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커왔는지를 보시면 돼요. 약 100몇 년 동안 얼마나 큰 시장이 됐는지를 보시면 아마 관련 로봇 시장 같은 경우도 인간형 로봇 시장도 그에 버금가는 숫자로 늘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에서 오늘 주인공인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연 주목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그럼 우리나라 가끔 로봇 회사들에서 좀 혹평을 내리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탑2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면은 테슬라와 피규어 AI 로봇이 탑2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국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의 자회사 로봇이 있겠고, 중국은 더 많은 기업들이 있죠. 특히 유니트리가 굉장히 유명한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런 휴먼 로봇과 지금 현재 레인보우의 최신형 로봇,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에 로봇을 사시겠습니까? 어느 로봇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경쟁력으로 놓고 보면 어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회사가 이미 조단위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고, 이쪽은 레인보우는 중소기업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것은 레인보우가 유명한 이유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회사인데 이미 12년 전에 휴보라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발전이 없어요. 뭐 협동 로봇이나 다른 쪽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보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인간용 로봇만 보면 너무나 후퇴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바퀴가 달려있죠. 다리가 아니고. 손도 보시면은 여기 테슬라 로봇과 피규어 AI 같은 경우는 손 자체가 사람 손과 유사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정교해지고 있고. 근데 아직도 집게를 달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현실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회사를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죠. 로봇과 자율주행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냥 테슬라 사십시오. 피규어 AI는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주는 그냥 테슬라 사십시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계속 올라갑니다. 한국의 로봇주와 AI주는 테마주로만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 로봇주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올라가고 있는가? 그건 일단은 1월 효과다. 1월 효과라는 것은 이제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한 1월 정도에 그게 발행이 되는데, 2025년은 어떤 섹터의 종목들이 올라갈 것인가, 어떤 섹터와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1월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한 해 동안 기대되는 쪽이 올라가겠죠. 그게 아까 테슬라의 사업 중에 하나인 로봇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것에 급등이 나오는 것은 1월 효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경쟁력이 있는가? 국내에서는 뭐
탑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가. 협동 로봇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용 로봇도 진출했습니다.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시작한대. 예, 그리고 사적 보행 로봇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 국구연합 행사 때 거기 따복따복 걸었던 게 바로 레인보우입니다. 특히 현대로템과 함께 이제 국방 관련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죠. 시운전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서빙 로봇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다 해요. 특히 주목받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게 레인보우의 최신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 많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많이 하고 있는 협동 로봇이라든지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사족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좀 싼 쪽은 중국이 다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 서빙 로봇의 70-80%는 중국산이에요. 자, 싼 쪽은, 머리가 없는 싼 쪽은 지금 거의 중국 애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AI가 담겨있는 휴머노이드 정교한 인간형 로봇은 미국 쪽에서 다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레인보우가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매수를 할 만한가에 대한 걱정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이거죠. 로봇 시장이 커지면 다양한 기종의 로봇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까 보셨던 예를 들어 테슬라 로봇, 인간형 로봇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로봇이 이 기종만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외의 용도가 많이 필요하죠. 뭐 개처럼 따라다니는 것도 필요하고 배달 로봇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전투기 얘기할 때도 전투기가 지금 5세대까지 나왔죠. 예,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가격이 엄청나요. 운영 비용까지 포함하면 2천억이 한 대당 2천억이 훨씬 넘어가죠. 껑충 뜁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국지전이라든지 뭐 저기 국경에서 뭔가 뭐 작은 국지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트럭이 넘어왔다든지 이런 작은 일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런 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4세대라든지 3.5세대도 좋습니다. 그런 거면 띄워도 충분히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텔스 전투기 5세대 전투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 밑에 하위 기종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많이 써요. 4세대 전투기. 우리는 4.5세대까지 갖고 있죠. 3세대 전투기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우리나라 FA-50도 지금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전투기, 훈련용 전투기에 가까운데 경전투기지 않습니까? 저런 것도 쓰여요. 그래서 로봇이 이런 완벽한 진짜 뭐 최고 기종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뭐 레인보우도 다양한 로봇을 만들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뭐 극단의 경쟁력은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양한 기종의 로봇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인보우도 거기에서 분명히 자기 할 일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항상 레인보우를 말씀드릴 때는 콜옵션을 말씀드렸죠. 지금 예를 들어 레인보우가 지금 뭐 14만원, 15만원 그런 식의 주가가 이제 올라가 있는데, 그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삼성전자의 콜옵션,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레인보우는 잘 아시다시피 15% 정도의 삼성전자 지분이 있어요. 삼성이 다 가져간 겁니다. 지금 15% 가져갔고, 그 안에 있는 카이스트 교수 밑에 이제 제자들이 만든 회사인데 그들의 지분은 다 묶어놨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 지분을 딴 데 팔지도 못해. 다 묶어놨어요, 콜옵션으로. 예, 그래서 지금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여기 2026년 3월까지 약 20% 정도까지 물량을 가져갈 수 있다. 행사를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가격은 34,000원입니다. 지금 15만원 하는데 이 가격에 가져간다고요? 이 계약을 체결한 건 주가가 뛰기 전엔 3만원에 체결한 계약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헐값에 가져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2026년 3월부터 해서 그 이후까지 나머지 전량을 또 사가기로 했는데, 콜옵션 행사하면, 행사 안 할 수도 있고, 행사하면 그때는 시가입니다. 시가. 그때 가격이 만약에 주가가 100만원 가 있으면 100만원에 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오너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떼돈 벌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회사를 키워야 되겠죠. 주가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들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장 큰 잠재력이라 그러면 오너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대박치기 위해서 전방위 사업 확장 및 매출액 증가를 그에 대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떼돈 벌려면 할 수 없어. 뭐 단순하게 그냥 뭘 개발하고 이런 거 되는 게 아니라 매출도 늘어나야 됩니다. 매출 지금 공장도 증설하고 있는데 매출도 나와야 되고 또 어떤 가능성도 보여줘야 되고 삼성전자에게 그래야 콜옵션 행사에서 사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콜옵션 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거 100%는 아니죠. 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콜옵션 행사가 당분간 2025년은 여기 그 3400을 적혀있는데 2026년 3월까지라 되어 있는데 2025년 같은 경우는 이런 스케줄 때문에 좀 더 관심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 로봇이 언제 나옵니까?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에 나와요. 그러니까 2025년은 레인보우의 삼성전자 콜옵션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테슬라 로봇이 나오는 얘기 때문에 2025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로봇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많이 쉬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투자 관점을 그렇게 놓고 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삼성의 콜옵션 행사가 없다 그러면은 경쟁력은 솔직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경쟁력 중소기업에 가깝습니다. 작지 않습니까? 기업이 작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지분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다. 그때는 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뛸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로봇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섹터 산업을 키워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룹 내에서.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콜옵션 행사가 있느냐 없느냐 언제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약간 테마성 있게 매매를 하시다가 삼성의 어떤 투자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때는 집중 관심을 가지기 좋은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드리죠. 다른 로봇 관련 주들도 어떤 경쟁력보다는 M&A라든지 어떤 틈새에서 어떤 활약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의 투자 방법은 그게 최고다. 한번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